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우주산업에 또 하나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우주벤처기업 스페이스원이 발사한 민간 로켓이 발사된 지 불과 5초 만에 공중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3일 오전 혼슈 와카야마현 남부 구시모토정에 있는 발사장에서 발사된 카이로스 1호기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소형 로켓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사 직후 펑하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폭발했고 불이 붙은 기체는 주변 숲에 추락했습니다. 발사장 주변에 기체 잔해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인명피해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우주벤처기업 스페이스원은 일본 대기업 캐논전자와 IHI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출자해 2018년 설립됐습니다. 카이로스 1호기는 스페이스원이 개발한 길이 18m, 무게 23톤의 소형 고체 연료 로켓으로 이 로켓에는 일본 정부가 의뢰한 100kg 규모의 소형 위성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해당 탑재 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설 동향과 재해 파악 등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 수집 위성의 오류가 발생할 때 대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스페이스원은 지금까지 우주택배 서비스 개발을 위해 위성 발사 사업을 전개해왔고 이번에도 카이로스 1호기 임무는 발사 약 50분 뒤에 고도 500km에서 지구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이날 일본 와카야마현 구시모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민간 우주사업회사 스페이스원의 소형 고체 연료 로켓 카이로스 1호기가 발사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참관객들이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발사 실패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현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비명과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카이로스의 발사 실패가 지난 입실로네스 폭발 사고와 닮은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와오카 아키라 다이도 대학 명예교수는 지난해 7월 아키타현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실험장에서 발생한 고체 연료식 소형 로켓 입실로네스 엔진 부분 연소 폭발 사고와 똑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의 입실로네스는 지난해 점화된 지 약 57초 만에 연소 이상으로 폭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체 점화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라고 설명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를 통해 정보 수집 위성을 소형 위성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검증하려 했으나 결국 폭발로 검증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소형 위성 개발비로 일본이 쓴 비용만 약 98억 원에 달하는데 이렇게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로켓 발사가 실패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폭발을 일으킨 로켓의 잔해들은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발사장 주변 산림에도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주변 숲으로 불이 번지면서 산불까지 발생해 서둘러 진화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보통 로켓을 발사할 때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변 민가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을 고심합니다. 하지만 산불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한 발사 실패가 아니라 근본적인 계산 자체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더구나 스페이스원의 이번 로켓은 부품 조달이 지연돼 당초 2021년도 발사 예정에서 총 4번이나 연기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9일에는 해상 경계구역에 선박이 진입해 안전상 이유로 5번째 연기되었다가 발사된 것인데 이렇게 발사 직후 폭발해버렸으니 앞으로 스페이스원의 로켓은 언제 또다시 발사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미래를 기약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등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위성을 발사해왔던 터라 스페이스원의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2019년 홋카이도에서 벤처기업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가 민간 로켓 발사에 처음 성공했지만 인공위성이 탑재된 사례는 카이로스가 처음이라 더욱 그랬습니다. 일본은 우주 분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많은 굴욕을 겪어왔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달 탐사에서도 세계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 기본적인 태양 전지의 발전이 안 되는 굴욕을 당해 완벽한 성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애매모호한 결과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는 기자회견에서 달 탐사선 슬림이 현지 시간 20일 0시쯤 달 상공 15km에서 강하를 시작해 약 20분 뒤 달 표면에 착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미국과 옛 소련,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는 슬림이 달 표면에 도달한 뒤 지구와 통신은 되지만 태양 전지로 발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탐사 시간과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에도 참여 중인데요. 미국은 1972년 아폴로 17호의 달 착륙 이래 5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유인 달 착륙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아폴로 신화의 쌍둥이 자매 이름을 따서 아르테미스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나사의 새로운 달 탐사 프로그램에는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의 사상 3번째 여성 우주비행사 후보로 선발된 일본인 요네다 아유의 참가가 유력합니다. 일본은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도요타 자동차 등과 함께 개발한 달 탐사 차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르테미스 계획의 공헌도에 따라 현재 1명만 결정된 일본인 참가 인원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2025년 이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주도로 하는 일도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도 뾰족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일본의 우주기술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나사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최근 빌 넬슨 미국 항공우주국 국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 아르테미스는 반도체와 모빌리티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인류의 미래는 우주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상업용 달 탑재체 운송 서비스인 클립스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중 하나인 클립스는 달에 인류 거주지를 마련하기 전 지형과 희소광물 등을 사전 탐사하기 위해서 달에 로봇과 각종 산업자재를 보내는 계획입니다. 작년 말 기준 1,7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 14개 기업이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클립스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민간 첫 달 탐사선 페레그린을 발사한 아스트로보틱과 2월달 남극의 탐사선 오디세우스를 착륙시킨 인투이티브 머신스도 클립스의 멤버들입니다. 클립스, 즉 상업용 달 탑재체 운송 서비스에는 로봇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빌 넬슨 국장은 나사가 이제 곧 달에 로봇을 보내 물을 찾는 바이퍼 미션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국장이 공식적으로 한국 기업이 참여를 요청한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일인데요. 그만큼 최근 반도체, 모빌리티,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약진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직속기관인 나사는 올해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를 5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공공기관 1순위로 꼽히는 나사의 올해 예산은 249억 달러, 약 33조 원에 달합니다. 빌 넬슨 국장은 한국에서도 나사와 같은 우주항 공청이 오는 5월 개청한다는 소식을 듣자 관련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한국이 우주청을 신속하게 구성하기를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우주산업이 발전은 한화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물론 초정밀 위성까지 개발 완료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지난 20일 삼엄한 보안 속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언론을 초청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에 탑재되는 6기의 엔진을 조립하고 있는데요. 75톤급 엔진의 조립을 위해서는 무려 2,400여 개의 부품을 사용해 총 458개의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정밀함이 필수입니다. 1초가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여러 밸브와 부품이 순서대로 정확히 작동해야 엔진이 점화됩니다. 누리호의 75톤급 엔진은 초당 255kg의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시키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만 어긋나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이미 각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우주 사업을 합해 스페이스 허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를, 세트레가이와 한화시스템이 인공위성과 위성 서비스를 맡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주 탐사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원앱 3,428억 원, 히마론 1,096억 원, 카이메타 470억 원, 세트레가이 1,089억 원 등 우주 산업에 총 8,94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인 세트레가이는 세계 최고의 상도의 상용 지구 관측 위성 스페이스 IT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25년 발사될 예정인 스페이스 IT는 배당 가격이 1,330억 원으로 가로 세로 30cm가량의 물체를 하나의 화소로 인식하는 초고해 상도 광학 위성입니다. 세트레가이가 만드는 광학 위성은 현존하는 위성 중에서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자랑합니다. 일본이 연일 주춤하고 있는 사이 이처럼 한국의 우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미국은 이제 우주 관련 분야에서도 한국이 참여를 더욱더 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